자, 그러면 이제 2부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제가 2부의 첫 종목은, 어떤 종목 제가 보니까 소니드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소니드 6,18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네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주식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게 재무제표 잘 보세요. 제가 이 기업은 여러분들, 이 소니드라는 기업이 예전에 보면 이게 지금 앞엑스라는 기업인데, 지금 무선 전자테크를 지금 만들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제조사 납품하는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손익 계산서 보면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와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와. 이건 영업이익이요. 이게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매출 원가가 너무 많이 나가요. 거기다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흑자로 전환되기가 쉽지 않아, 이 기업은요. 자, 볼까요?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 기업의 지금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매출액하고 매출원가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돼서는 이거 안 된다고. 이거는 매출원가 지금 보세요. 매출액이 769억인데 매출원가가 564억이에요. 거기다 지금 판매비 일반 관리비 보세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보세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72억 이게 있다가 69억, 190억 이렇게 있다가 217억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이 판매 일반 관리비 이걸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이 기업은 영업이익을 내기가 어려운 기업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의 주가는 최근에 주가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온 것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매도 기회를 지금 주는 겁니다. 이 주가 상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분께서 6,18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기다리면은 그 정도까지 뭐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여요. 6,500원 정도 넘어가면 전량 다 매도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재무구조나 이게 어느 정도의 뭐 테마로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매도 못하면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이 재무구조가 좀 뒷받침이 되는 종목으로 매매하시면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6,18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일단 6,180원 이로 올라오게 되면 전량 매도하고 이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구형테크를 봐드릴까요? 3,960원에 60% 매수하셨습니다. 자, 뭐 오늘따라 굉장히 좀 이 손실도 크고 안타까운, 비중도 굉장히 높아서 안타까운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네요. 자, 이거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좀 주가가 단기간에 좀 이렇게 많이, 이것도 3,9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거의 뭐 고점 근처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물론 왜 그런지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조금 이 전기차 관련 섹터들 이런 쪽들 막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이런 얘기들 계속하고, 또 지금 실제로 시장 자체가 일부 종목들 이런 쪽들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셨을 그렇게 이해는 가요. 하지만 지금 비중 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를 단기간에 보게 되면 이것도 3월 말 정도에 2,000원대 중반 여기 있던 종목이죠. 근데 4,000원을 넘어갔으니까 작게 올라온 게 아닙니다. 상당히 좀 크게 오른 상태에서 쫓아갔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중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많이 힘드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도 예전에 굉장히 많이 치고받고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뭐 가는 종목들 쫓아가고 막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마이너스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단기적으로 한두 번은 이기기 쉬워도 계속해서 이걸 이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형테크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좀 상당히 손실도 크고 비중도 높으신 상황인데요. 자, 이거 뭐 좀 매수하신 가격대, 그 가격대까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현대차 쪽에 주로 납품을 하고 뭐 현대차 미국 법인, 현지 법인을 통해서 그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차 실적은 상당히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형테크 역시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이게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비중 역시 60%나 되니까 굉장히 높은 비중입니다. 자, 뭐 지금 이렇게 2,100원 찍고 이렇게 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위에서 조정받은 폭도 만만치가 않아요. 뭐 단기간에 한 30% 가까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일단 단기적인 바닥 근처는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좀 뒤집어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뭔가 특별한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데요. 이 구형테크는 자동차 부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만드는 제품이 1,00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똑소리 나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많은 품목을 소량씩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00원이란 가격대, 이 가격을 좀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일단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좀 터진 그런 날이 있죠. 자, 이 가격대 지금 뭐 오늘 47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여기서 1,500만 주 정도가 터졌습니다. 4월 12일 날이요. 자, 그러면 이 가격대를 넘기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고 기술적 반등을 기다려 봐야 될 텐데 기술적 반등은 3,000원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한 3,5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3,500원 정도에서 전량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보유한 종목 어떤 종목이세요? 예, 한양 ENG 16,500원에 10%입니다. 네, 한양이 이제 비중 몇 프로요? 10%예요. 10%. 예. 매수 가격이 16,500원이고, 그죠? 예, 예. 예. 이 종목은, 어떻게 해서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되셨나요? 아니, 그냥 주식은 잘 모르는데 친구가 이거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제, 매수를 했는데, 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뭐, 가지도 않고, 뭐, 떨어지도 않고 해가지고, 한번 전문가님의 한번 좀 듣고 싶어서 한번 네, 연락을 해봤어요. 예, 우리가 이제 한양 ENG 하면 사실 이 기업은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 제가 하나의 그 모멘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이 사실은 그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그런 특수 설비 분야에서는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5월 24일 아마 누리호 3차 아마 발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되면 아마 주가 한번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제가 기간을 한번 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5월 24일이 누리호 3차가 발사되는데 그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저는 한번 5월달 정도 딱 접어들면 아마 우주항공 테마가 움직일 거예요. 누리호 테마가 움직이면 이 종목은 뭐 매수한 가격대 16,500원 정도까지 한번 리바운드가 저는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 종목은 반도체 플러스 우주항공 쪽이니까 이 종목은 이제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지금 주가 다 빠졌어요. 이 주가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이게 제가 봤을 때 14,000원 정도 되면요. 주가는 거의가 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예,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이거는 1차적으로는 누리호 발사할 때까지 5월 24일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 만약에 5월 24일 날 또 누리호 발사가 있고 난 다음에 또
연말 정도 한 번 더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17,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시간을 갖고요. 좀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 단기적으로는 5월 24일까지 한번 가져간다면 뭐 16,000원까지 뭐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 한번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자 다음은 그린케미칼 봐드리겠습니다. 11,500원에 매수하셨고요. 13% 매수하셨네요. 뭐 환경 관련주라서 좀 멀리 가져가고 싶은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 그린케미칼은 저 대표적인 탄소 포집 관련주로 볼 수 있겠죠. 이게 오늘 좀 이렇게 윗꼬리가 좀 강하게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요. 요거는 미국 쪽에서 이 석탄화력 발전소 이쪽에 탄소 포집 시설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탄소 포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CCU, CCS 이렇게 나누는데 CCS는 탄소를 포집을 해서 우리 지하 같은 데다 이런 데 묻어버리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CCU는 뭐 탄소를 포집을 해서 그거를 다른 원소하고 반응을 시켜서 조금 유용한 뭐 그런 화합물로 만드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는 CCU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유럽 쪽에서 잘 안 알려진 얘기지만 이퓨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 내연기관을 2035년부터 유럽 쪽에서는 판매를 못하게 만드는데요. 단지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공기 중에 탄소를 포집을 해서 수소하고 반응을 시키면 요게 저 휘발유하고 거의 뭐 똑같은 뭐 그런 성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CO2가 발생되더라도 공기 중에 탄소를 포집을 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탄소 제로로 본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허용되는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주 긴 기간으로 놓고 보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아침에 그런 뉴스가 떴었죠. 미국 쪽에서 화력발전소 관련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13,500원까지 쭉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다가 하루 종일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매도한 주체는 누굴까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오늘 한 9만 천주 정도를 팔았습니다. 자, 이 뜨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전 고점 14,000원대 이거를 좀 뚫어낸다라면 좀 강한 모습도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쪽에서 매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밀린 거고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진 그런 자리가 있죠. 뭐 1,000만 주도 넘게 터졌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이때 12월 달에 극복하지 못하고 오늘도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4,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완전히 돌파를 하면 모르겠는데 자, 그 전까지는 조금 좀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오늘 밀렸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간에 돌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일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일 것 같은데 내일 이 종목은 무조건 플러스로 시작해야 됩니다. 무조건 플러스로 시작해갖고 오늘 종가 그러니까 뭐 아무리 양보해도 오늘 저가 부분을 깨면 안 돼요. 오늘 저가가 12,000원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요. 이 가격을 만약에 아래로 깨면 뭐 이거 22평선도 한번 붕괴시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장이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태고 내일 아침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플러스로 출발을 했다가 이 오늘 저가를 깨지 말고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바로 치고 올라간다라면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좀 있지만요. 이게 내일 아침에 뭐 보합권이나 마이너스권 이런 쪽에서 시작을 한다라면 그때는 바로 정리를 하고 밑에서 다시 잡을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실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조금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저가 부분 12,000원이란 가격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이 가격을 만약에 좀 이탈한다라면 그때는 한번 끊어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이게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 사연을, 유튜브로 올라온 건데, 나는야, 주린이 이래서 카카오 73,000원에, 예, 30% 살려주세요 하고 우우 해놓고 있잖아요. 그 다음, 계속 내려만 가요 하고, 방매에도 카카오는 안 데려가고,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 손해가 난리 났어요. 지금 4천만 원 이상 손해예요. 올라갈 수 있을지. 제발 채택해 주세요. 내가 채택해 드렸어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지금 카카오라는 종목을 이제 올려주시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 주가가 지금 얼마냐면은 57,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분께서 보니까 73,0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니까 손실이 보니까 그 정도 났네, 그죠? 한 20% 정도 손실 나 있네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카카오라는 기업,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25조입니다. 카카오 게임이, 시가총액 3조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 10조예요. 카카오페이가 시가총액 7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상장을 내가 시킨 난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요. 전 이게 잘못됐다 봅니다, 저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럼 차라리 뭐, 삼성전자는 회사 쪼개면요, 엄청 많이 쪼갤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반도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은 가전 떼내고, 스마트폰 떼내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요.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주가가 반등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네이버 하나만 있잖아요. 카카오는 이 나와요. 카카오 시가총 25조, 카카오 게임즈 3조, 카카오뱅크 10조, 카카오페이가 7조면 이거 시가총이 합치면 얼마입니까? 거기가 25조, 거기가 35조, 거기가 한 40조, 50조 가까이 되네요. 이거는 카카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예전처럼 이렇게 주가가 반등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지금 유튜브 쪽을 많이 보는 거지, 카카오의 아빠 활용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워낙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볼까요? 이게 일봉 차트고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그다음 월봉 차트예요. 자,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주가가 워낙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리바운딩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73,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죠? 최고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173,000원이잖아요. 17만원대도 아니고 뭐 14만원도 아니고 11만원도 아니고 8만원도 아니고 73,000원대니까 이양 지금 기다렸잖아요. 이양 기다렸기 때문에 이 정도 기다리면 뭐 7만원 정도까지의 뭐 상승세는 나올 수 있어요. 손실은 많이 줄이고 저는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73,000원에 샀으니까 뭐 그 정도는 가능해 보이네요. 좀 시간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 연말까지 가져간다는 생각.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금리가 미국에 이번에 제가 봤을 때 5월 달에 금리가 제가 봤을 때 마지막 금리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25bp 올리면 지금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5.25가 되는 거니까 미국의 금리가 멈추면 성장주들은 한번 탄력을 받을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실 보지 말고 매수가 73,000원 오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네? 예, 잘 들리시죠, 시청자님? 예. 예. 저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보성 파워텍 아, 보성 파워텍이요. 예. 이거 얼마에 매수를 하셨습니까? 4,400원에 25%에. 몇 프로요? 25%. 25%요. 예. 보성 파워텍 4,400원에 25% 매수하셨는데 예. 요거 원전 때문에 매수하신 거죠? 예. 예, 요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전문주에
지난주에 뭐 조금 반등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예. 자, 일단 이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체코에다가 원전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원천 기술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쪽 기업에서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좀 딴지를 걸었죠. 그래서 이 원전 수출도 조금 물 건너가나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미국을 국빈 방문을 하러 오늘 출발을 하셨는데요.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간 뭐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조금 외교적으로 조금 뭐 이 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뭐냐면 러시아 쪽 관련해 갖고도 뭐 우크라이나에 뭐 물론 뭐 대량 살상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뭐 무기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였지만요. 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쪽도 상당히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뭐 걔네들이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 하나의 중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의 중국도 아니에요. 근데 뭐 어쨌거나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싫어하는 그런 얘기들인데 일단 그런 얘기를 꺼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저는 대통령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는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뭔가가 조금 뭐 이런 부분들을 내준 거거든요. 내줬으면 뭔가 다른 쪽에서 이렇게 받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마 뭐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어떤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뭐 그런 쪽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우리 기업이 참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원전은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전주들 뭐 좀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추가로 한번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도 좀 안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뭐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위에서 저 242평선에 걸려 있긴 하지만요. 이런 부분은 좀 그런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요거를 돌파했을 경우에 뭐 5,000원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감사합니다. 1차로는 5,000원 정도 1차 목표가는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뚫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뭐 강하게 좀 뚫으면 6,000원까지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보유해 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그런 거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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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다음 그 LG 전자만 봐드릴까요? LG 전자 12만 2천 원에 7%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 이분께서는 어떤 이야기 했냐면은, 자, 다른 종목, 이 종목을 지금 12만 2천 원에 이제 7%를 가지고 계시는, 지금 손실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종가가 10만 7,400원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목을 매도해가지고 LG 전자를 매수해서 이제 본전에 빠져나오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가능해 보입니다. 가능해 보이는데, 자체는 LG 전자를 보실 때 이제 여러분 이거 가전 제품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LG 전자는 이제는 전장 부품 업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바라볼 때 LG 전자 가전 업체라고 보시면 안 돼. 이제는 이 기업은 전장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하나의 그런 성장 스토리가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진 것은 이제 지금 지수가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거고요. 이거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은 지금 7%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면 만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120일 이평선이 아래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요 가격대가 얼마냐면요. 10만 1,000원입니다. 10만 1,000원 정도. 이 정도 내려오면 저는 여기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 위에서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이게
120일 이평선 있잖아요. 요 가격 내려오면 이게가 거의가 10만 1,000원이니까 10만 1,000원 정도 내려오면 여기서 추가 매수하세요. 지금 7% 가지고 계시니까 13% 더 사게 되면 20%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이 종목 얼마 정도 12만 원 이상에서 팔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가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에요. 그 다음 이게가 월봉 차트. 월봉 차트상에서 놓고 보면요. 주가 12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이분은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니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다리고 있다가 아래쪽에 120일 이평선 10만 1,000원 정도 내려오면 여기에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12만 원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신승 델타테크고요. 아, 예, 신상 델타테크요. 네, 상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요거 얼마의 비중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네, 13,200원에 20%인데요. 예. 계속 밑으로만 내려가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 전화했습니다. 예, 13,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뭐 매수하신 게 이달 초나 아니면 지난달 말 정도 그때쯤 되시겠네요. 네네네. 예. 네. 자, 뭐 요거 어떤 이유로 매수하신 건가요? 이것도 뭐 2차 전지에도 뭐 조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예. 들어갔는데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됐어요. 네. 자, 이 신성 델타테크는 일단 뭐 기업 자체는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좋은 회사예요. 자, 그리고 대주주도 구씨 일가입니다. 구씨는 LG가죠. 자, 그래서 지금 뭐 LG화학하고 폴란드 쪽에 동반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부품 쪽 이런 쪽에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게 로봇 사업부를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로봇 청소기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다른 쪽으로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LG그룹 쪽이 굉장히 좀 이 로봇 쪽들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진심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좋은 모멘텀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단지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주가가 올라갔을 때 쫓아갔기 때문에 조금 지금 뭐 어려워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일단 뭐 실적 부분들을 본다라면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약간 넘는 기업이에요. 근데 뭐, 작년 영업이익이 한 320억 정도 발생이 됐고요. 요거는 물론 2021년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작년보다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이 3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이 결코 비싼 시가총액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일단 20% 정도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면 추가로 더 매수하시는 건 조금 무리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보면 이 차트도 조금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여기 위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22평선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62평선 사이, 이 22평선은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12,000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62평선은 현재 있는 자리가 1,550원 정도, 그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딱 중간 정도 그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차 전지 관련되는 모멘텀, 그리고 로봇 모멘텀, 그리고 실적 부분들이 증가하는 부분들, 그리고 범 LG가라는 거, 자, 요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요거는 위쪽으로 주가가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시청자님 쫓아가셔서 지금 조금 고생하고 계신데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정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한 14,000원 근처 정도나 그때 13,000원 후반 정도 이쯤 오게 되면 그때 뭐 제가 월요일 날 여기 계속 출연을 하니까요. 야인시대 출연을 하니까 그쯤 해갖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요.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봐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손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손절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뭐 매수하신 가격 이상 정도 그 정도 가격 가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그때 상황을 또 한번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 그 제이스택이라는 종목 한번 봐드릴까요? 제이스택 이분께서 11,400원에 10% 가지고 계시네요. 제이스택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뭐 OLED라든지 LCD 쪽에 뭐 그 본딩 장비 업체잖아요. 그죠? 우리가 커터 장비 업체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 기업이 지금 그 바이오 진단 키트 장비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종목이.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지난해 그 영업이익이 그 375억이 나왔으면 우리가 PR 10배로 계산하면 이게 거의가 750억 정도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가 종액이 지금 1,492억밖에 안 되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환 사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거는 기업 자체는 앞으로 성장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인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 전환사채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항상 알고 계세요. 이게 왜 지금 140억에 이런 지금 단기사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제가 이 140억이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시가 종액이 1,400억에 단기사채가 140억이면 시가 종액의 10분의 1 정도의 단기사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주가가 이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가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요거는 기업 자체로는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단기사채가 있음으로 해서 이 주가에 좀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께서 11,4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거는 기다렸다가 11,000원 정도 오면 이걸 매도하고 이건 종목 교체하세요. 주가가 탄력받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 재무 상태표에서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주가는 만약에 빠지잖아요. 이게 주가 빠지면 그 데미지가 큽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 데미지가 크다고요. 이거는 주가가 반등 나오면은 뭐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11,000원 정도 오면 이거는요 전략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위지윅 스튜디오를 봐드릴까요? 18,800원에 10% 매수하셨네요. 자, 요거를 뭐 최근에 매수하셨다라면 4월 14일 날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럼 4월 14일이면 그런 뉴스가 있던 날이죠. 한 주당 3주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던 날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 전에 매수를 하셨다가 좀 오래 들고 계신 그런 경우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무상증자는 뭐 조금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기준일이 5월 3일입니다. 자, 5월 3일인데 이 5월 3일이 또 보면 중간에 5월 1일까지 사야 되는데 5월 1일은 또 근로자의 날 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4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를 해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뭐 다음 달 말 정도에 이 무상증자 관련 무상신주가 상장 예정인데요. 자, 요런 부분들은 조금 시기가 묘합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게 애플 글라스, 요게 MR 글라스인데 혼합 현실이죠. 자, 요런 것들이 6월 달에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이것도 몇 번 연기했기 때문에 저도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확정 지어 갖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일단 그런 얘기들은 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그 상장될 때쯤 해갖고 애플이 정말로 6월 달에 뭐 5월 말 정도에 상장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 그때 되면 어느 정도 나오겠죠. 뭐 좀 더 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때 출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그때 만약에 계획대로 이 MR 글라스를 내보낸다라면 출시를 한다라면 상장될 때쯤 해갖고 좀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주가가 움직이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뭐 무중 권리락이 딱 떨어지면요. 이 뭐 저 한 주당 3주니까 권리락이 75%가 권리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싸 보일 겁니다. 착시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권리락 때까지는 들고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5월 3일이 기준일이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면 5월 3일이 기준일입니다. 그러면 5월 2일은 주식을 팔아도 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5월 2일 되면 권리락이 돼서 주가가 쭉 떨어져서 시작할 겁니다. 그럼 한번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뭐 그건 그때 뭐 좀 이게 3주 정도 무상증자하면 그냥 바로 막 강하게 치고 올라와서 상한가 말아놓고 막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때 봐야 되겠지만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이 주식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식들, 요거는 일단 강하게 반등하는 구간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 팔아도 나중에 무상증자, 무상신주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권리락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강하게 좀 올라오면 그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매도, 그리고 나머지 무상신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상장되면 그때 상황 봐서 정리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무중 권리락까지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는데 해드링님이 유튜브로 올려주신 거 있잖아요. 레이크 멀티리얼 매수가 9,690원에 비중 50% 가지고 계신 분 보니까 수익이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네요. 이분께서 보니까 9,690원에 이분이 매수를 하셨으니까 레이크 멀티리얼 우리가 지금 유기금속 항물 쪽 우리가 뭐 전구체나 이런 그 촉매 쪽인데 이게 상당히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을 한번 실현하세요. 왜 제가 이제 수익을 오늘 수익의 실현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오늘 보세요. 지금 위에 보면은 윗골이 달아났잖아요. 그죠? 오늘 장중에 22% 정도까지 상승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수익을 한번 안 챙겼었죠? 이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큰 수익이 지금 나 있는 상태에서 이거 나중에 수익률이 감소하는 것은 순식간에 감소해 버립니다. 만약에 주가가 있잖아요. 보세요. 한번 하락이 나오면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 하락이 크게 나올 수도 있냐면 항상 5월 이평선하고 20일 이평선 이게 크잖아. 보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5월 이평선이고 그 아래가 20일 이평선이잖아요. 요 이격이 커요. 이거는 오늘 자리에서 한번 매도 시점 놓쳤네. 오늘 대량거래가 터졌잖아요. 오늘 거래량이 4,800만 주며 이 종목의 상장 주식수가 6,500만 주잖아요. 6,500만 주 중에서 보시면 오늘 4,800만 주 거래가 터졌어. 이게 지금 액면가가 100원짜리 종목이거든. 이거 내일 정도 있잖아요. 이 종목은요. 보세요. 내일 정도 17,000원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전량 다 한번 수익을 실현하시고 재매수하시려면 기다리면 14,000원대 아래에서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해요. 요거는 기다리면요. 저는 17,000원 매도. 재매수하시려면은 14,000원 아래에서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하니까 내일 자리 한번 매도를 잘 하셔가지고요. 일단 수익을 한번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